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이미, 새 학기가 3월이 다 지나고, 입학 시즌도 지나고, 서서히 이제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도 했을 거고, 담임 선생님들과요. 그리고 또 학교, 뭐, 도움반이나 특수반, 뭐, 학교마다 워낙 특수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대표적으로 그냥 특수반이라고 했을 때, 이런 특수반에 갔을 때 과연 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화 상담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느 정도 방향성은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실과는 다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과연 부모님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지능이 낮은 아이들의 인지적인 능력 어느 정도 또래보다는 많이 뭐 뒤처진다 하더라도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부분 지능이 낮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한국 치료센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아이들이 엄마들이 입에서 아이가 처음에 언어 발달 지연이 심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축원하고 언어 치료 받는 거예요. 말 트이고 어느 정도 몇 마디 하고 물론 언어 치료에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겠죠. 뭐 소리를 내게 만든다, 한 단어 말하게 한다, 두 단어 말하게 한다, 세 단어 말하게 한다. 물론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요, 언어 발달 지연이 있어서 많이 말도 느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일반적으로 단순히 언어 발달만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지능이 낮으면서 언어 발달이 있는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언어 치료사들이 왜 눈치를 못 챌까라는 게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이렇게 정말 아직 어려서 돌 지나고 한 두세 달 됐을 때 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엄마들이 신뢰하고 많이 가는 곳이 치료센터에서 언어 치료인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엄마들이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말만 트이면 되겠죠, 말만 트이면 되겠죠라고 하는데 정작 말은 트여도 아이가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에 결핍이 생기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분명히 4세, 5세, 6세, 7세 때 엄마가 한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대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 아이는 어려움이 보였을 거란 겁니다. 근데 언어 치료사들이 말하는 아직은 애가 언어 발달 지연만 보이는 것 같고 또 아직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아서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지적으로 아이가 발달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6세, 7세 이제 지능 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이 아이는 이미 지능이 낮아져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 있다라는 것을 엄마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많은 시간을 언어 치료에 투자를 합니다. 거의 뭐 7세 이전까지 봤을 때 언어 치료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7세쯤 됐더니 아이가 지능이 낮다. 뭐 70대 뭐 중반이다. 뭐 60대다, 뭐 60대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는다. 그럼에도 언어 치료는 계속 받을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계속 언어적인 표현이나 언어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질 거니까. 하지만 7세 이전에 과연 언어 치료를 투자해서 받은 시간만큼 인지 치료를 받았냐? 그리고 이렇게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엄마들은 인지 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느냐라는 겁니다.
전에도 안 했고, 알고 나서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언어 치료 10년 이상 했다. 어, 이런 원장들, 아이 지능, 인지 구조, 이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말만 트이게 하는 것을 10년 이상 해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을 트이게 했으니 내가 채용한 인지치료사들에게 맡기면 된다. 진짜 이게 맡겨도 되냐 이거예요. 정말 저는 언어 치료하시고 뭐 나름 기반 잡아서 동네에서 센터 좀 크게 하고 있다는 원장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아이가 당신을 만나서 2살 때부터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트이게 3년, 4년에 걸쳐서 하는 동안 왜 입만 보고 있었지 머리를 보지 못했냐라는 것을 저는 꼭 짚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언어 발달 지연은 분명히 지능이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이 내가 조화롭게 발달하고 기능적으로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위험 신호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 신호에 맞춰서 아이 뇌 발달도 같이 고려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 뇌 발달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은 단순히 아이의 입만 열게 해주면 나머지는 되지 않겠냐라는 아주 단순한 사고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입만 움직이는 쪽으로 뇌가 발달하지 전반적으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뇌를 쓰지 못한다. 거기에서 결국은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불균형이 생기고 뭔가 저롭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원론적이고 누구나 알 듯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 치료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치료사들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하셨던 원장님들이 너무 인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 모른 걸 가지고 단순히 치료 상품을 팔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최근에 한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냥 언어발달 지원이라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엄마가 혹시나 싶어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50도 안 되는 지능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언어치료사 원장이든 누구든 바보가 아닌 이상 3년 넘게 그렇게 치료하고 있으면 아, 얘가 왜 이걸 못 받아들이지 그랬을 때 정말 인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감으로라도 아, 이게 심각하다. 정말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면 빨리 엄마 보고 전문가한테 가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요. 얘는 그냥 원래 느려요. 당신들이 느리게 만든 거야, 이거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요즘 저한테 이렇게 지능 문제로 많이 오는데요. 엄마들은 정말 많이 했다 그래. 나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 엄마들이 많이 한 건 치료 쇼핑이에요. 그냥 내가 좀 우리 아이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냥 A도 가보고 B도 가보고 C도 가본 거야. 진짜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nothing이야, nothing.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안 되냐 그러면 얘가 배우는 과정에 필요한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지능도 낮은데 태도도 안 좋은 거야. 뭐 우리 아이는 아직 몸이 약하고 뭐 수많은 많은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동안 한 거는 지능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헛짓거리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줄 서서 가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요즘, 많이들 나와요. 경계선 지능이 어쩌니, 뭐, 경계선 지능 학습자를 위한다. 뭐, 누구는 뭐, 느린 학습자를 위한다. 다 뭐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근데 정작 그 책에서 아이 개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주느냐?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능이 낮다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스펙트럼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다양하고 아이가 어떤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성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를 가진 치료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뭐 학습 치료를 뭐 10년, 20년 했다는 사람들, 그냥 문제풀이한 사람들이지 결코 이 아이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냐? 아니라니까. 정말 엄마들이 간판을 좋아해요. 간판, 치료센터 간판 보면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원장 이것저것 막 많이 배웠대. 이것저것 많이 배운 것 가지고도 이 지능이 낮은 아이 하나 제대로 치료 못하는 게 전국의 치료센터 수준이야.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석사 박사래. 제가 FI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머리에 전부 똥덩어리밖에 안 들어있어요. 한심해 죽겠어. 근데 지능이 이렇게 낮은 엄마들은 거기라도 가야지 된다 이거야. 제가 바우처 기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나라 돈을 쓰게 만들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좀 나라 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들이 조금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해주라는 거지. 그렇게 나라 돈을 그냥 쓰게 만드는 그냥 결제 처리 기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바우처 기관에서 그냥 원장이나 치료사나 맨날 보고서 쓰고 그냥 감사 오면 서류 준비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할 계획조차 없어. 특히 인지치료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딴짓거리하고 문서 처리하고 뭐 하면서 당신 아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가진다? 생각한다? 뭔가 사서 연구해 본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지치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능이 낮은 엄마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애아동 카페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뭐 여기 가봤더니 괜찮더라 저기 가봤더니 괜찮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엄마들이 버린 세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답이 없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아침부터 도움반 가서 끝날 때까지 그냥 손가락만 손톱만 물어뜯다 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저는 이런 생활, 이런 삶을 좀 바꿔보자고 FI를 배웠고, 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만 더 길게 내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치료사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 좀 인지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놀이 치료하는 원장님들, 정말 당신들은 인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그냥 그 놀이치료 배웠던 그 테크닉으로 아이의 어떤 감성을 발달시켜서 인지를 올린다? 제발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놀이치료에서 감성과 뭐 정서 뭐 해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저는 정말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인지치료 잘하는 데 가서 아이가 정말, 뇌를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줄 서야 되는 거지, 무슨 사회성 그룹 하는데 줄을 서냐고. 사회성은요, 지능이 올라가지 않으면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되지도 않는 사회성 키운다고 애들끼리 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서로 그냥 너는 이러지 마. 난 안 그렇게 하는 역할놀이 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1대1 하고 뭐 그룹으로 뭐 하겠다. 지능 인지가 낮아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되겠냐고요. 전부 다 안 되는 거 1번, 2번을 엄마들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요. 미안하지만 지능이 더 떨어지거나 완전히 고정돼 가지고 절대 꼼짝을 안 해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지금 엄마들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 언어 치료사들이 한계를 느끼고 FI를 배우러 오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미 인지 언어 치료에서 해왔던 입에만 중심을 둔 아이 얼굴에 입만 보고 해왔던 치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지식이 없어. 오직 여기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지적인 지식을 쌓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뇌에 관해서 책을 읽고 기본적으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하나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쉽지 않아요. 여기만 보고 산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이렇게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면서 배워야 돼.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근데 그냥 나는 언어 치료 5년 했고 10년 했으니까 FI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사고죠. 그리고 그냥 나는 이제 언어 치료는 한계를 느꼈으니까 그냥 인지 치료로 옷을 바꿔 입을게요. 간판을 갈고 싶어요. 그냥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지능이 뭐 40대다 50대다라고 이렇게 문의가 오는 아이들은요. 정말 그동안 아이가 치료다운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제가 그런 아이들을 와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들은 아직 쓰지 않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쓰지 않은 능력들을 그동안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전부 다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는 것들로 하다 보니 자기가 도저히 인지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스톱을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래서 점점 표현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가지 못하는데 뭐. 따라가지 못하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도저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상상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 부분을 어려서부터 잘 준비해 나가면 지능이 낮아도요. 지능이 높아서 헛짓거리 하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야 어차피 정상 지능이 안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능이 낮아도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이 지능이 낮다면 이 아이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는 부모에게 제2의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입에 집중하지 마라. 빨리 아이 뇌를 보자. 저는 이 생각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언어 치료 하시는 분들, 놀이 치료 하시는 분들, FI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FI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내가 치료하고 있는 아이가 현재 이 상태라면 과연 뇌가 발달이 안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라. 어떻게 치료사들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못 읽느냐?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책을 읽어가고 정보를 습득하고 아니면 챗 GPT에 물어봐도 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왔던 아이들은 이렇다라고 단정 짓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심각한 자신의 인지기능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이 지능이 낮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치료들, 목적지가 내냐 이거예요. 인지적인 능력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일단 이게 먼저 올라가야지. 감성 파리하고 정서 이런 얘기 꺼내고 있는 센터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잘 발달시켜 주는 곳에 가면요. 저절로 아이의 정서 발달은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도 정서 발달이 안 된다는 거는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부부 문제든 뭐 아이와의 어떤 양육 문제든 이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인지적인 기능을 올려주고 있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머님들이 받고 있는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인지치료가 아니다. 돌팔이들이 하는 거다. 그 돌팔이들을 누가 팔고 있느냐? 언어치료 원장들, 놀이치료 원장들이 그냥 상품 하나 더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팔고 있는 거예요. 인지치료사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공부해야 돼요. 지능 낮은 아이들은 이대로 가면 삶의 수준이 바닥을 향한다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70년대, 80년대에 상상도 못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치료 수준은 그때보다도 더 인간적이지 못하냐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지능이 낮은 엄마들 이것저것 받아서 뭐 이렇게 구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투자해야 될 시간은 정말 능력 있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 그런 치료사한테 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또 정말 답답하시다면 또 저를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